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시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12시는 넘기지 않았네요. 네, 오늘은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 됐었죠. 네,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서 업비트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인터넷이 접속이 돼서 부랴부랴 이 차트 분석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일봉 마감을요 15일 위에서 해줬고요. 그리고 7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7일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박스권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주봉 마감이 됐죠. 주봉 마감이 이렇게 됐고요. 밑꼬리를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주, 이번 주에는요, 양봉으로서 비트코인이 시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시간 차트로도 7일선과 15일선 아직 골든크로스도 나지 않았어요.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50일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대에는 7,600만 원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지 돌파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저녁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9시 이후 그리고 미국 주식이 시작되는 10시 30분 근처 10시 30분 근처에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세 가지의 상품이 거래가 됩니다. 오늘은 바네크 상품이 새롭게 시작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상품 거래가 시작됐다가 폭락을 했었죠. 우리 발키리 상품도 오늘 아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3.6% 정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는요. 현재 비트 도미넌스는 45.1% 어저께보다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왠지 비트 도미넌스가 다시 붙으면서 비트의 강세고지 않을까. 알트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죠. 원래 비트가 횡보할 때 알트들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간 코인들을 보면은 도지가 좀 올라갔죠. 네, 도지는 어저께보다 오늘 더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을 보니까 9시 이전에 그 하락을 하다가 9시 이후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현재 사실 알트들의 분위기는 이렇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도 비트가 오늘 큰 폭등이 아니라고 하면 알트들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비트는 여러분 안 떨어져요. 비트는 조정, 이 정도의 조정이 최대 조정이고요. 받을 수 있는 최대 조정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비트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 이유는 거래소에 아직도 비트코인 물량이 없고요. 강력하게 일봉에서도 15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큰 상승이 없다면 그 선물로 인해서 상승이 없다 이런 그림 나오겠죠. 7일선 내려왔다가 7일선 약간 눌렸다가 올라타고 7일선과 골크가 나면서 올라가는 그림. 대략 이렇게 되면은 한 다음 주 이번 주 주말 정도 때 좀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켜봐야 돼요. 오늘 저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출시되는 바네크의 ETF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좀 주의 깊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어떤 뉴스일까 보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 재무 관리를 암호화폐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이요. 그리고 이런 거 볼게요. 지난주 이더리움 소각량 전주 대비 22% 감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소각량이 적어졌다는 소리는 어떤 이더리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트랜잭션,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래량, 전송 소수료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주에요.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너무 비쌌어요. 저 같은 경우도 비싸가지고 거래를 좀 못했는데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이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에 소각량이 줄어든 거지 이더리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요. 예, 3.9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선물 미결제 약정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패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불장이 오기 전에 나오던 현상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랜B 비트코인 올 타임 하이 모두 보통 2개월 지속한다라고 하면서요. 예, 지금 자리에서 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외신 홍콩 현금 통한 오프라인 암호화폐 OTC 거래 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OTC라는 것은 장외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ATM기 같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장외 거래를 할까요? 네, 장외 거래를 하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뭐 그동안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소의 계정을 만들고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40에서 70대로 정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선호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 연세 있으신 분들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에서 그냥 편하게 펀드를 가입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바로 이런 OTC 장외 거래를 한다.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세금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TC를 이용한 거래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현재 OTC 거래가 매우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명 고래 투자자 비트코인 장기 하락장 생존 준비되어야 그래요. 예, 유명 BTC 고래 투자자로 알려진 007이 자신의 트위터 통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장기적이고 깊은 하락장에 생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트윗을 인용해 만약 올해 올인한 상태의 현금 보유가 있지 않다면 비트코인 급락장에 수습받. 이건 그거죠. 리스크 관리해라. 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페이코인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페이코인이 많이 가격이 올랐죠.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로 관련된 내용 때문에 참 페이커에 관련된 내용들 어저께 다 그러면 다 오픈이 됐다는 소리죠. 뭐 저희들이 오늘 9시에 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 관련된 뭐 커뮤니티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페이코인이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거다라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웨이신 풀리곤 네트워크 성장세 뚜렷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풀리곤 같은 경우 현재 기술적인 부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코인이고요. 앞으로 메인이 될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폴리곤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약간 물려 계신다고 해도요. 기다려 보시면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죠. 도지, 제가 계속 주목해라. 도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일론 머스크죠. 최근에 도지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 관련된 지지 발언을 했네요. 내가 도지코인을 지지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테슬라의 생산 라인이나 스페이스 X에서 로켓을 만드는 엔지니어 등 도지를 보유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다. 그들은 금융 전문가나 실리콘밸리 기술 투자 전문가들이 아니었으며 이 같은 점은 도지를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느끼게 만들어 덧붙였다. 재밌는 거죠. 네, 금융 전문가나 실리콘밸리 기술 전문 투자자들이라면요 도지를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예, 도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도지를 투자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도지라는 코인이 갑자기 큰 돈이 쏠리면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예. 이유도 재밌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지 코인이 딱 진짜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코인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게 됐고 쉽게 말해서 코린이들의 코인이죠. 코린이들이 가격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유명 기업가 중동 국부 펀드 비트지 투자 시 진정한 기회가 온다. 이게 핵심이죠. 어차피 기관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투자자 중에서 가장 큰 손들 우리 중동 우리 형님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거래소에 있는 거 쓸어 담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 CEO 비트코인 12월 내 15만 달러를 전망한다. 근데 이거는 뭐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 CEO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뭐 연말에 15만 달러 이상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네, 근데 기정사실화 되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크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15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그래도 뭐 10만 달러는 가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10만 달러만 가도 땡큐가 아닐까요? 오늘 인터넷 KT 쪽에 전산 오류로 인해서 전산 접속 에러로 인해서 이 3분 차트 분석이 좀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늦게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점심 먹고 나서 오후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뽀였습니다. 오늘 아침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감할게요.